9.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속도 VT 주고 있고요. 시작점은 주지 않았어요. 이럴 때 T는 0에서의 위치와 T는 6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 그러할 때 0에서 6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자, 우리가 개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생각해주면 X는 A에서 위치라고 물어보면 위치라는 건 시작점. 얘는 시작점입니다. 여기에 문제에서는 시작점이 나와 있지 않았는데 시작점 플러스 우리가 이 표현을 변화량이라고 하죠. 0부터 A라는 시각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그리고 두 번째에 나와 있던 게 같은 말이죠. A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아래 끝, 위 끝, 시작부터 끝까지의 VT 그대로 적분해주면, 정적분해주면 위치의 변화량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움직인 거리라는 건 VT, 절대값의 정적분 값이다 라는 거 정리했죠. 자, 그럼 말 그대로 들어가서 주어진 힌트. T는 0에서의 위치라는 건 X0는 일단 그냥 한번 써볼게요. X0겠죠. 시작점, 여기 X0 자체가 이미 시작점이니까 플러스 0부터 0까지 VT, DT가 될 거고요. 자, 6에서의 위치라는 건 X6이 될 거고 X0 플러스 0부터 6까지의 VT, DT가 되겠죠. 그런데 얘네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건 이미 시작점은 서로 같았기 때문에 뭐가 같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위치가 서로 같다라는 말은 변화량이 서로 같다. 위치의 변화량이 서로 같다라고 해석해주면 될 거고, 자, 얘랑 같다라고 할 건데 0에서의 위치라는 거, 위치의 변화량은 0부터 0까지는 우리가 정적분 값이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풀어줄 건 0부터 6까지 VT, DT가 바로 0이 된다. 이 힌트를 통해서 미지수 A를 찾아낼 수 있겠죠. 0부터 6까지 3T의 제곱 플러스 AT, DT가 바로 0이 될 거고 정적분 바로 들어가주면 T 세제곱 2분의 1 AT 제곱 0부터 6까지. 네, 6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216 플러스 2분의 1 A 66에 36 18A 에서 0을 빼면 다 날아가니까 는 0이 됐다라는 건 18A는 마이너스 216이 될 거고요. 대로 약분 6으로 먼저 할게요. 6, 3, 6을 하면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한 번 더 해주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2라고 얻어지고 이걸 이용해서 마지막 0에서 6까지 움직인 거리 들어가주면 바로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안쪽에 P적분 함수에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필요하니까 이쪽에 식 다시 써주고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인데 얘는 근이 0과 4죠. 그래서 VT가 0과 4. 왜? 절대값,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할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이 필요하니까 함수값에. 그럼 0부터 6까지 할 거니까 0부터 4까지는 그냥 그대로 정적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음수 파트였으니까 이쪽이 음수 파트였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고 4부터 6까지는 함수값 자체가 양수니까 그냥 VT 들어가서 계산해주고요. 뒤에 자세한 계산 정적분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앞에 거 32, 뒤에 거 32, 그래서 64가 됩니다. 10번 두 함수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고요. gx는 3차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건데 이러한 g 합성 fx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또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합성을 처리할 때 fx 맨 처음에 들어간 걸 t라고 치환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g 합성 fx라는 것은 g fx 들어갈 거고 우리가 이럴 때 fx 자체가 식 자체를 다 넣으면은 이게 이제 6차 식이 되니까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그냥 치환을 하는 거죠. fx를 t라고. 자, 이 부분이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먼저 관찰을 하겠죠. fx는 t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fx에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요. 축이 마1이죠. 마1. 그럴 때 f 마1 값 f/1 넣어주면 1-2 뿔 k 그래서 최소값은 k-1입니다. 자, fx의 값의 범위를 찾아낸 거죠.
그 t값이 바로 어디라고요? t값은 k-1 이상이다 라는 제한된 범위에 걸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이 들어간 fx 대신에 치환한 t가 바로 x축이 돼서 gx의 그래프를 해석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t값은 우리가 치환을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제한된 범위를 얻어냈고, 자, 그럼 이번에 이제 gx보다는 여기를 이제 t라고 잡고 들어가니까 gt라고 하도록 하면 g't 미분해서 찾아주면은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는 0이 되고요. t 제곱 마 3t 마 뿔 4는 0 2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의 위치가 1과 2가 잡히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프 이런 거 잡을 때, 자, 1과 2에서 방학 때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1과 2, 비율 관계, 극대, 극소,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중점에 변곡점이라는 게 있고 1과 2의 중점은 2분의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G에서 0 넣어주면 마 2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여기가 마 2, 그리고 이 지점이 어디라고요? 1, 그리고 2. 자, 그리고 비율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은 이 함수값, 우리가 지금 최소값에 관심이 있는데 극소값이 2라고 떴으니까 극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G 극소값 2 한 번만 체크해 준다면 G2 값이 바로 2. 그리고 극대값 G1은 3. 극대값은 필요가 없는데 극소값이 우리가 갖고 싶은 최소값 2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와 같아지는 지점의 위치를 빨리 잡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2분의 1, 2분의 1, 그럼 여기도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에 지점, t값의 지점은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자, 그럼 여기에 그래프에 가지고 들어가주면 여기가 2분의 1일 때 여기가 전부 2가 된다라는 그래프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2.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항상 합성을 시켰을 때 최소값 2는 꼭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 이 지점과 이 지점은 꼭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 부분이 해당하는 범위에 빠져버린다면 최소값 2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t값의 범위는 k-1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은 시작하는 게 편할까요? 뭐 제일 작은데 이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k-1의 값이 2분의 1. 자, 여기 이쪽이 t축입니다. 자, 그럼 k-1의 값이 어디에 있을 때? 이쪽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색깔 넣어서 다시. 이쪽에 k-1이 있다면 이 지점부터 해서 그래프 자체가, 범위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k-1 이상이라면 그때의 최소값은 2가 아니다는 게 확인이 되죠. g, k-1의 값이 최소값이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경우 또 어디로 가서 보냐라면 이쪽에 1을 아예 넘겨버리겠습니다. 자, 2분의 1과 2 사이가 아닌 양 사이드로 넘겨버리면 여기가 k-1이다.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최소값은 이쪽, 또 g, k-1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라는 값, 이쪽에 함수값, 최소값 2를 가질 수 없는 극소값을 하나 갖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거 2라는 값을 갖기 위해서는 t값이 2분의 1이거나 2여야 되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걸 관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k-1이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극소값 하나 찍고 가니까 최소값이 2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더 뒤로 붙어 볼까요? 앞으로 뭐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 그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렇다면 최소값 2를 잡고 가는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t값이 k-1 이상인데 이 k-1이라는 값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만 있어야 된다? 이 사이에만. 여기가 2분의 1이었는데 2분의 1과 2
사이에만 있어야겠죠. 그걸 벗어나 버리면 최소값 2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등호는 들어갑니다. 양 사이드로. 자, 이게 서로 딱 같아지는 순간에도 자, 그럼 K마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황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도 2가 들어가고요. 2, 딱 2가 되는 순간에도 등호 들어갔을 때도 최소값 2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값 정리만 해준다면 모두 2를 더해주면 K는 3 이하 2분의 3 이상이 될 거고 이럴 때 최소값은 2분의 3. 그래서 답은 2분의 3이 되겠죠. 11번 A, K에 대해서 X는 K, 자 이쪽 A와 B 좌표를 만들어내는 X는 K에 대해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이렇게 들어있을 때 모양상으로는 역함수에서 평행 이동한 건데 평행 이동 양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정도 생각하고요. A와 B에 대해서 점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1. 자, 이 노란색 자리가 기울기가 마1이라는 거. 기울기가 뿔마1은 좌표에 대한 큰 정보를 준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C에 대한 좌표 다시 한번 만들어냈을 때 선분 AB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 되고 3분 BC가 2 루트 2일 때 로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D에 대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얘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찾아주면 되겠죠. 사각형의 넓이는 이 위쪽에 지금 밑변이 이미 주어진 상태거든요. A, B, C로 한번 쪼갠다면 그럼 C의 Y좌표, X좌표가 높이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에서 삼각형 또 하나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기울기가 마 1자리를 먼저 활용을 한다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 1이라는 건 X값 증가량, Y값의 증가량이 부호를 뺐을 때 1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내겠죠. 1대 루트 2가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자 여기를 뭐 H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2가 되겠죠. X축으로 마이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기울기가 마 1이 되고 그리고 BC의 길이는 2루트 2가 될 거니까요. A부터 쓰고 들어가주면 A는 K, 자 지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2에 K-1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B의 좌표는 그대로 얼마만큼? 8만큼 길이가 줄어든 거죠.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K, 2에 K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8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마 7이 되겠죠. B의 좌표 잡았고요. 우리가 B의 좌표를 통해서 C의 좌표 잡을 수 있다고요. X축으로 마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겠다라고 했으니까 C의 좌표는 K, X축으로 2만큼 갔으니까 K-2, 자 B를 Y축으로 2만큼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면 되니까 K 플러스 1 뒤에 마 7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리고 이 K를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C라는 좌표가 바로 지수함수 위의 점. 우리가 B의 좌표는 로그함수 위에서 스타트를 했는데 이제 지수함수로 넘어왔으니까 얘가 지수함수 위의 점이다. 그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죠. Y는 2에 X-1 플러스 1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2에 K-3 플러스 1은 2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지수 파트를 서로 일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K제곱으로 그냥 끌어내버리겠습니다. 그럼 2의 마 3제곱은 8분의 1 그리고 2의 K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2의 K제곱 그리고 2의 1제곱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을 때 얘와 얘 동률 자 얘를 이쪽으로 보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2에서 8분의 1 빼주면 8분의 15 곱하기 2의 K제곱이 얘는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6이 될 거고요. 2의 K제곱은 얼마다? 6 곱하기 15분의 8이 되고요. 약분 그리고 5분의 16 이 선생님이 부호를 잘못 쓰고 가서 계산이 틀려버렸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플러스 1로 잡아버렸거든요. 자, 이 부분 마일로 처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K-1이었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하죠. K-1이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쪽에다 집어넣어주니까 2에 K-1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2의 K제곱 묶어내면서 2의 K제곱 마이너스 1제곱은 2의 K-1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2의 K제곱 처리해주고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얘는 8분의 4 그러니까 얼마? 8분의 3 2의 K제곱은 얘를 이쪽으로 보내주면 6 그러면 이렇게 약분 날려주면 되니까 이제 맞아떨어지죠. 8이 16 그렇다면 2의 4제곱 K값은 4가 나왔고요.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모두 K값이 나왔으면 A, B, C 좌표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A좌표 뭐가 된다? A좌표는 굳이 확인할 필요 없고 C의 좌표 찾으면 되겠죠? C의 좌표 대입해주면 2,3이 되고요. D의 좌표는 D 말고 B 좌표 먼저 찾으면 B 좌표는 4,1이 되고 있죠. 그대로 대입하고 있고요. D의 좌표는 우리가 로그 그래프에서 D의 좌표를 대입해서 A값 해결한 다음에 다시 한번 D의 좌표 잡아주면 되겠죠. D의 좌표를 로그식에 대입해주면 로그 2의 4-A는 1이 되고 있으니까 4-A는 2 그래서 A는 2가 되고요. 그렇다면 D의 좌표는 몇 컴마 몇? D는 0을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3,0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넓이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넓이는 자, 1번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8로 보고요. 높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C의 X좌표가 2였고 B의 X좌표 K가 바로 4였고요. 여기가 2. 2부터 4까지니까 높이가 2가 되겠죠. 그래서 8이 하나 나오고 2번은 삼각형 이번에 이쪽 이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좌표를 통해서 신발끈 써도 되고요. 자, B와 D의 기울기 한 번만 체크해 준다면 X값의 증가량 B부터 D까지 B에서 D까지 봤을 때 X값의 증가량 1분의 1이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서로 무슨 관계? 노란색 직선 마 일자리와 이렇게 통과했을 때 수직 관계다. 그럼 넓이를 사선으로 돌리지 않고 바로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해줘도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BC의 길이가 높이가 되니까 2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D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3번 BD는 루트 11은 1 플러스 11은 1 루트 2가 되고 있죠. 그래서 루트 2 그대로 가서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약분 들어가서 2 그래서 최종 8 플러스 2를 해서 10이 됩니다. 12번 A가 2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fx가 2차식인데 2에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x는 2에서 자 그럼 이랬을 때 그래프 가지고 들어가 주면 1, 3 근을 가지고 있고 최고차인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 자 우리가 색깔을 바꿔서 자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축은 2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2에서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이하에서만 위의 것이 기억이라 그런다면 기억식은 이렇게 그래서 fx 그래프 그려주면 먼저 이렇게 분할 그래프 하나 그려낼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근이 0과 a인데 이 a가 2보다 크다는 게 확실하니까 대략 개형 잡아주면 0은 여기에 근 하나 가지고 2보다 큰 쪽에 a라는 근을 갖고 있고 위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2보다 큰 쪽만 그래프로 분할해서 따라가면 되니까 이 빨간색이 fx가 되겠죠. 여기에서 fx는 x는 2에서 불연속인 거 일단 확인 하나 할 수 있고요. f1은 0이었고 fa도 0이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정도 지금 토탈 세 가지는 체크해 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문제 계속 들어가 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자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다항이니까 이러한 gx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hx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h1 플러스 h3 값을 구해라 가 조건 가겠습니다. hx는 fx분의 gx인데 우리가 분모에서 분모 f1은 0인 거 알고 있고요. fa도 0인데 그 지점이 아닐 때
이러한 hx는 f분의 g인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을 분자 gx도 0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 되니까 g1은 0이고 ga도 0이다 라는 거 하나 체크해 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fx는 x는 2에서 불연속이죠.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죠. 다시 f2분의 g2 그리고 f2분의 g인데 우리가 2의 기억 2의 좌우식 좌와 함수식 그리고 여기가 기억식 여기가 니은식으로 이렇게 갔을 때 fx의 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f2는 x는 2에서 불연속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얘네들이 hx가 이런 꼴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건 극한값이 서로 같은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2의 얘는 좌 이쪽은 2의 우를 담당해줘야 되니까 이 같아야 되려는데 분모가 다릅니다. g2 값은 우리가 연속함수니까 어떤 상수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분모는 다른데 분모의 함수값은 다른데 분자값이 서로 같아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 g2가 0이 돼주면 되겠죠. 하나 나눌 때 불연속이 되는 지점 함수를 곱해서 나눠서 연속이 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지점을 근으로 가져주면 되니까 자 그럼 최고차인 개수가 1인 gx니까 식이 설정이 되죠. 인수를 눈에 보이는 인수가 지금 3개 이렇게 떴습니다. a는 2보다 크다. 조건에서 h1은 ha죠. h1은 기억식에서 나오겠죠. 2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h1 값은 f1분의 g1이 될 거고요. 이대로 식 가서 대입해서 이제 원래는 정확하게는 극한을 처리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자 그럼 fx식 잡고 들어가주면 기억식입니다. x마1, x마3 그리고 gx는 x마1, x마2, x마 a 이렇게 되고 약분이 되면서 1 대입해주니까 마2분의 1 대입하니까 마1 곱하기 1마 a가 되고요. a 값 들어가주면 ha도 2보다 큰 값이니까 hx의 식이 니은을 타고 가겠죠. a로 갈 때 그래서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고요. gx는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가 주고요. 자, 약분 하나 되고요. a 넣어준다면 마이너스 a분의 a 마 1, a 마 2가 되고 이 두 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부호 떼버리겠습니다. 2분의 1마 a는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얘를 양변에 크로스로 곱해줄 건데 이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a 마이너스 a를 곱하니까 a 마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3차식을 푸는 것보다 a는 2보다 크기 때문에 a는 1이 될 수 없다는 건 확실하니까 그냥 약분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정리해주면 a는 2a-4, a는 4. 그래서 a값 얻어냈습니다. 우리 h1값과 h3값인데 h1값은 여기 형태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에다 그냥 넣도록 할게요. 2분의 1마 a 마 3이 돼서 h1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하지만 누구는 a가 바로 4였죠. 4값은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줘야겠죠. F4는 니은식에 들어가 주겠죠. 그래서 한 식을 쓰고 대입을 하는 게 맞겠죠. 3 마이너스 x a 대신에 4 넣습니다. 그리고 gx식 넣어주면 x-1, x-2, x- a였으니까 같이 이렇게 약분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3 넣어준다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1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값 나왔고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통분해서 더해주면 6분의 마구 플러스 마이너스 마4가 돼서 마이너스 6분의 13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13번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절대값 3개가 같아짐을 만족하는 첫째 항의 합을 구해라. 모든 항이 부호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첫째 항이 양수인데
첫 항이 양수인데 공차도 양수라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양수라서 SN으로 넘어가면 계속 증가 상태가 되니까 주어진 문제에서처럼 절대값이 같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첫 항이 양수라면 공차는 음수여야지 뭔가 절대값, 합을 했을 때 절대값이 같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같다를 기억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같은 걸 니은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기억 먼저 풀어내겠습니다.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건 안쪽에 있는 식의 부호 자체가 서로 같을 때 하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기억에서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S3과 S6이 부호가 다를 수도 있겠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를 때 S3과 S6을 첫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해 준다면 S3은 2분의 항수 2a 플러스 하나 뺀 d 2d가 될 거고요. 는 S6은 2분의 항수 6 그리고 2a 플러스 5d가 되는 거 맞죠? 그럼 분모 이렇게 날려주고 약분 들어가 주고요. 그럼 전개해주면 2a 플러스 2d는 약분이 되는데 일단 그냥 갈게요. 4a 플러스 10d가 되고요. d와 a의 관계 d 이쪽으로 넘겨주면 5, 8d는 마이너스 2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d 서로 부호가 다른 거 A와 D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 확인 하나 할 수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처리해 준다면 그 다음 니은식 들어가주면 되겠죠. 니은식에서 S3 방금 S3은 2분의 3 2a 플러스 자 D A로 바꾸겠습니다. D에 관한 식으로 얘를 직접 집어 넣어 준다면 자 얘를 이쪽에 A에 집어 넣어 주면 마이너스 8D 플러스 2D가 바로 S3이 되고요. 좀 더 계산해 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6D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3D 그래서 마이너스 9D가 이쪽 공간 조금만 확보하고 마이너스 9D가 음수였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9D는 양수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면서 이번에 그 다음에 S11은 2분의 11 2a 대신에 마이너스 4d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8d 플러스 10d가 되고요. 계산 정리해주면 2d 그래서 11d죠. d가 음수였기 때문에 11d는 음수죠.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값을 벗겨야 되니까 S3은 S11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양수였고요. 방금 얘는 음수였으니까 양수는 그냥 나오고요.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 D는 마3 그래서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하나 할 때 A 값은 마이너스 4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처리해주니까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그래서 첫 항으로 가능한 A 값 6 하나 찾았고 같은 방법으로 풀 건데 여기는 식이 똑같죠. 그래서 우변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니까 이쪽에 우변에 마이너스 붙이면서 두 번째 케이스 들어가주면 2a 플러스 2d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d고요. 모아주면 6a는 마이너스 12d a는 마이너스 2d가 하나 나왔고 앞에서 하는 거 좀 많이 사용해도 되겠죠. S3은 마이너스 9d는 마이너스 9d 이대로 넣으면 안 되죠. 이번에 관계식이 달랐으니까 다시 한번 대입해주면 2분의 3 마이너스 자 a 대신에 이번에는 2배 해주면 마이너스 4d가 들어가야겠죠. 이 부분은 차이가 생기겠죠. 관계식이 달랐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2d 정리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d 그래서 마이너스 3d가 되고요. 마이너스 3d는 양수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S11 들어가주면 2분의 11 2a 대신에 얘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d 플러스 10d 그냥 SN 등차수열의 합 공식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2a 플러스 10d 요거 들어가는 거 a 대신에 관계식
A는 마이너스 2D를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약분 모두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22D 플러스 55D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된가요? 33D가 되겠죠. 33D는 양수다 음수다, 음수까지 체크해주면 다시 한번 절대값도 처리해주면 되겠죠. 절대값 S3은 절대값 S11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얘 양수였고요. 얘 음수. 동일한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대로 부호 처리해서 들어가주면 S3은 양수니까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오겠죠. 마 3. 한쪽으로 정리해주면 30D는 마 3이고 D는 마이너스 10분의 1 D가 음수다라는 것도 확인 가능. 자, D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면 A는 여기에 마 2, 2배, 마이너스 2배 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첫 항으로 가능한 A 값으로 6과 5분의 11 둘이 더해주면 5분의 31이 됩니다. 14번 두 함수 fx, x의 세제곱 그리고 1차 항에 미지수 k가 들어있고요. gx는 2차 함수, 자 먼저 2차 함수 그려보면 마일과 1 근을 갖고 아래로 볼록인 거 맞죠? 이렇게 생긴 이러한 gx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 k는 0이다. 그럼 직접 대입하면 되겠죠?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6 3차 그래프가 나올 거고 이거와 gx 2차식 그대로의 식을 더해서 0이 되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실근 실제로 체크해보면 되겠죠? 다 식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둘이 더 할 겁니다. x의 세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4는 0일 때 실근을 찾기 힘든 상태니까 미분을 통해서 자 이 식을 hx라고 하고 얘를 미분해서 h'x는 3x의 제곱 플러스 4x는 0이 되면서 x로 묶어내면 근이 극값을 갖는 지점을 일단 확인할 수 있죠. 극값이 두 개 나오고 있습니다. x는 0과 x는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오고 있죠. 그럼 그래프를 먼저 딱 그려주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h1 값은 얼마가 된다? h1 넣으면 7이 나오고요. 1,7을 지나고 있고 0을 넣었을 때. 자, 1은 7이고요. 자, 먼저 h0을 넣으면 4가 나오겠죠? 여기가 4. 그리고 방금 조사했던 h2를 넣으면 7이 나왔습니다. 1은 필요가 없었는데 일단 뭐 해버렸으니까 여기 이렇게 7. 이렇게 생겼고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이쪽에 마이너스 3분의 4 한번 함수값 체크해주면 h 마이너스 3분의 4. 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래프에는 전혀 지장을 주진 않는데 이게 디귿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체크는 해 놓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 넣어주면 27분의 16 곱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9분의 4, 4, 16 플러스 4가 되고요. 27로 전부 통분해주면 27 통분했을 때 지금 앞에 거에서는 64 그냥 그대로 계산하고요. 27로 통분했기 때문에 여기는 32에 3을 또 곱해야 되니까 9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7, 4, 7에 28, 108이 되고 있죠. 그럼 모두 다 더해주면 27분의 둘이 더하면 204고요. 268이 나왔어요. 268이면 어느 정도 10은 살짝 못 되는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70보다 살짝 작으니까. 그래서 9점 얼마 정도라는 거. 얘가 9점 얼마 정도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극대값으로. 자, 그래서 극대값으로 9점 얼마 9점 얼마니까 1일 때보다 값이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이 정도 9점 얼마 이렇게 그래프를 잡고 나서 이렇게 극대값 그리고 0 지나면서 극소값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겠죠. 조금 휘어져 버렸는데 1일 때 우리가
0에서 극소였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그려진 게 바로 뭐가 된다? 주어진 fx와 gx를 더했을 때의 값이고요. 자, 이랬을 때 뭘 찾으라고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맞죠? 여기가 현재 x축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방금 그렸던 이 그래프를 이쪽에 저장해주고 지금 얘 그렸던 그래프의 식이 뭐였다고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4 기억에서 나왔던 식이라는 거 일단 하나 이 정도 그래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기억은 맞는 말 그럼 그 다음 니은 들어가겠죠? fx에서 gx를 이번에는 빼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k를 가지고 가야죠. k가 0인 상황이 아니니까 fx 마이너스 kx 6 그 다음에 fx gx를 빼겠습니다.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빼니까 앞에 건 그대로 뒤에 건 플러스가 되고 있어서 플러스 8은 0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미정 개수가 들어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식을 분리를 해야죠.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8은 kx로 미지수 k가 있는 것만 따로 분리해냈고 이 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은 오직 4뿐이다. 4뿐이다는 거 하나뿐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해석할 때 얘를 hx라고 그래프로 한다면 얘를 또 그려줘야겠죠. 아까와 살짝 다른 점이 있어요. 형태는 비슷한데 그럼 다시 한번 h'x 들어가 주고요. 자, 극값은 0과 이번에는 이쪽에 부호가 하나 틀렸네요. 여기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극값의 위치가 대칭이 되고 있죠. 그래서 0과 3분의 4에서 극값을 갖고 있어요. 0과 3분의 4 x는 0과 3분의 4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럼 그래프를 또 그려야겠죠. h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0에서 극값 그럼 이번엔 이 식을 이제 h라고 놔야 되니까 h0은 8이고요. 극값 조사합니다. h 그 다음에 3분의 4도 조사를 해주면 27분의 64 마이너스 2 곱하기 9분의 16 플러스 27분의 8을 곱해주면 216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거 가운데 거 통분 한번 들어가주면 64 마이너스 92 96이죠. 32에 2 곱하니까 3을 곱해주니까 자 이렇게 먼저 곱하면 32고요. 여기에 3을 곱해줄 거니까 96이 되겠죠. 플러스 216이 되고 자 이렇게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32고요. 여기에 플러스 216 32 빼주면 4 그리고 8 184가 되네요. 자 184 27분의 184는 어느 정도의 값이다? 27분의 184는 6점 얼마 정도다 까지는 일단 해석해 낼 수 있으니까 그래프 들어가주면 0일 땐 함수값이 0이고요. 0일 때 여기 8입니다. 여기 8. 얘가 극대가 될 거고요. 얘가 극대 이렇게 그거하고 그 다음에 3분의 4 이쯤 3분의 4가 있을 건데 3분의 4일 땐 6점 얼마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극값 찍고 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오변에 있는 kx라는 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자, 막 k 값이 이 정도의 값이다. 그러면 교점이 몇 개? 한 개만 나오고 있죠. 이쪽에서. 그런데 이 k 값이 커질수록 자, 원점은 항상 지나야 됩니다. 커질수록 교점은 이쪽에서 왼쪽에서는 음수 파트에서 항상 한 개는 생기고 있는데 k 값이 더 커질 때 언제? 가장 최초로 접하는 순간에 교점이 몇 개가 뜬다? 2개가 뜨기 시작하겠죠. 접할 때.
그럼 이런 K값, 교점이 서로 다른 개수가 두 개라는 건 두 그래프에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그 K값. 그렇다면 여기 접하는 순간이 되겠죠. 접하는 순간을 찾아줘야 되니 우리는 치환을 해서 놓고 가면 되겠죠. t라고 놓고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이라고 놓고, 자, 우리가 이 t라는 지점에서의 기울기와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 OA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가 0,0이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접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잡지 않고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프라임 값이 같다. 프라임 값은 바로 뭐가 된다?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겠죠. 그럼 그걸로 들어가서 이쪽은 지워주고 OA 사이의 기울기 먼저 들어가면 t분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기울기가 되고, 이게 바로 3t의 제곱 마이너스 4t가 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t를 우변에 곱해주면 t 세제곱은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이항해주면 2t의 세제곱 넘겨주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 8은 0이고 t 세제곱 t제곱 마 4는 0이고 t값이 1이 하나가 잡히네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t값 1 넣어주면 1, 1은 1 그리고 0, 1, 0은 0 1이 아니라 2가 되겠죠. 2, 1, 2, 2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쪽은 2차 방정식에서 1, 1은 1 마이너스 4ac 8 음수가 되니까 이쪽에서는 더 이상 근이 나오지 않아서 t값은 2 하나. 그래서 t는 얼마? 2일 때 2라는 지점에서 교점이 접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가 얼마라고요? 2, 8이 되고요. 그럼 이 점을 지날 때 K값 찾겠습니다. 원점과 2,8을 지나는 X값의 증가량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가 K니까 K는 2분의 8.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일 때? 4일 때네요. 자, 이럴 때 K값은 얼마일 때? 기울기가 K는 4일 때.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됐고요. 자, 디귿을 풀려면 기역과 니은에서 썼던 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자, 필요한 건 선생님이 좀 남겨놓고, 자, 이런 상황까지 식이다라는 것까지 놓고요. 자, 얘는 니은에서 썼던 식인데 디귿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디귿 들어가주면 디귿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절대값 fx는 gx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는 그러한 실수 k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했고요. 자, 우리가 fx 자체에는 미지수가 들어있어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값의 범위를 나누긴 나누지만 f 쪽을 기준으로 나눌 수는 없고, 자, 우리가 이쪽은 항상 양수라는 거 확정이죠. 그럼 gx를 통해서 gx가 양수인 지점에서만 교점이 생기겠죠. 자, 그럼 여기 그려놨던 gx 이렇게 이 빨간색 파트에서만 gx의 그래프가 교점을 갖겠죠. 절대값 fx와. 그래서 x값의 범위가 교점의 x값의 범위는 x는 마일 이하거나 x는 1 이상인 지점에서만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고요. 절대값이니까 fx가 양수면 fx는 gx가 될 거고요. fx는 gx 방금 니은에서 했던 식과 동일한 거 맞죠? fx 마이너스 gx는 0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이미 있던 그래프였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자, k값이 4일 때 교점이 2개가 나왔죠. 그럼 더 많은 거 최대 5개까지 만들어내야 되니까 K값이 4일 때 방금 4개가 나왔고, 그럼 여기에서 X값의 범위는 1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래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래프 1은 위치가 이쯤 되겠죠?
이 1일 때까지 여기를 자 그래프로 다시 그린다면, 그리고 마일일 때는 대략적으로 마일 잡아주면 이쪽 값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h, 자 얘를 h라고 했을 때 h 마일값,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8이니까 5네요. 양수죠, 양수. 그래서 6점 얼마 얼마 이 아래쯤 이쪽에 이제 이쯤에 마이너스 1이 존재한다면, 자 노란색 범위에서만 교점이 생긴다는 뜻이죠. 이렇게 노란색 범위에서만. 파란색 이쪽 부분에서 생기는 교점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 gx가 양수 파트에서만 교점이 생길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자 조금 더 움직여 보면 k가 4일 때 교점이 2개였어요. k는 4일 때 교점이 2개. 그럼 조금 더 움직여주면 이제 3개까지 만들어지겠죠? 그럼 3개까지 만들어지는 게 언제까지 가능한지. 자 이렇게 돼도 3개 만들어지고, 언제까지? 여기 있죠. 1이라는 지점을 지날 때까지는 거기까지 3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마저 그려주면 이렇게. 자 그럼 1일 때 함수값 조사해주면 h 1값은 얼마가 되죠? 7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1,7일 때, 자 1,7일 때 그럼 k값 나오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k는 7입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은 이제 노란색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교점은 나오지 않으니까, 최대의 교점을 갖는 순간, 3개가 되는 순간, 자 이쪽에서 교점이 3개인 순간은 k의 값이 4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을 때 7 이하일 때, 7일 때도 가능은 합니다. 최대 3개.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절대값 아니 양수인 파트를 식으로 끌어냈다면, 이번에 음수 파트로 간다면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붙여 나오면 되겠죠. 자 이쪽이 fx식이 음수라면 마이너스 fx가 gx일 때도 교점은 갖는 상황이 생길 거고, fx 플러스 gx 형태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앞에 기억해서 이제 했던 식의 형태가 되겠죠. 기억식의 형태에서 일단 식 그대로 넣어주면 x의 세제곱, 이번에는 k가 0이 아니었으니까 일단 확인은 하는데, 더합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우리가 식을 분리하다 보니까 기억에서 썼던 식과 동일하다는 게 확인이 되죠. kx가 이항을 하다 보니까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동일하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기억에서 썼던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한번 더 2개를 비교를 해준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점이라는 건 위에 먼저 첫 번째 fx가 양수인 파트에서, 얘는 fx가 양수인 파트, 얘는 fx가 음수인 파트일 때 교점이니까 1번 또는 2번에서 생기는 모든 교점이 전체의 교점의 개수가 되겠죠. 실근의 개수. 케이스에서 최대의 교점이 나오는 상황 일단 또 계속 만들어 줘야 되니까 접하는 순간부터 일단 봐야겠죠. 여기가 kx 원점 여전히 지납니다. 이렇게 갈 건데, 자 이렇게 되면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최대가 되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접하는 순간으로, 자 이쪽에 더 접하도록 전체를 다 맞춰주려고 하니 비율이 안 맞으니까 여기에서 이쪽만 먼저 그리고 들어갈게요. 자 접하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통과하겠죠. 자 저기 왼쪽 끝은 좀 살짝 휘어지게 만들었어요.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프가 부족하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접하는 순간에 최초로 2개가 되고 그 다음부터 또 3개가 될 건데, 자 주의할 건 얘는 1 이상이니까 여기 마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마 1값은 이쯤에 있을 거니까, 자 우리가 그래프, 자 나올 수 있는 그래프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진 곳, 근데 1이 여기 1,7이니까 특징적인 점이죠.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그럼 접했을 때
파란색의 범위는 1 이상이라는 범위고 지금 1에서 접하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접하는 순간 하나 체크해 줘야겠죠. 자, 접하는 순간 잡겠습니다. 뭐 이 접점을 t, t 세제곱 플러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4라고 했을 때 방법은 같습니다.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면 된다? 미분한가 3t의 제곱 플러스 6t 제곱 이렇게 되는 순간 그러면 원점과 이 A라는 B라고 할까요? B라는 지점 사이의 기울기는 T분의 T 세제곱 2T의 제곱 여기 제곱입니다. 플러스 4가 3T의 제곱 플러스 6T의 제곱이 되는 순간 자 이쪽에 옮겨주면 이렇게 차수 여기가 T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한쪽으로 모아주면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는 0이 되면서 이게 계산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미분해주면 여기가 2였기 때문에 제곱이었죠. 그래서 4t가 되겠죠. 4t 여기가 4t 그러면 이쪽도 4t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t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t, 1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개수의 합이 또 지금 우변으로 넘겼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서 개수의 합이 0이 되니까 t는 1에서 실근을 갖는다는 게 확인이 될 거고 그 뒤쪽에서는 더 이상 허근이 나온다. 그래서 접점 자체가 여기에서 특징적인 점 접점 자체가 여기 1,7이었습니다. 1,7 접하는 점일 때. 자 그럼 접할 때 1,7이면 위에서 했던 1,7이면 k값이 얼마일 때 7일 때라는 뜻이 되니까 이럴 때 K가 7일 때 교점이 몇 개가 생긴다? 2개. 그리고 나서 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여전히 계속해서 몇 개? 2개밖에 생기진 않겠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간다 그래도 더 이상 1,7을 안쪽에 있는 그래프는 필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2개가 생기는 거 맞죠? 그래서 K의 값이 7보다 클 때 7 이상일 때 교점이 몇 개가 생긴다? 2개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주면 이쪽에서 K값이 이 범위에서 몇 개? 3개가 생기고요. 이쪽에서 K의 값이 7 이상일 때 근데 범위가 이쪽에서 K는 7일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거 맞죠? 그래서 같은 범위 내에서 최대의 교점이 나온다. 그럼 5개가 되는 순간이 일단은 만들어지는 듯 합니다. 5개가 되는 순간 K가 얼마일 때? 7일 때. K가 7일 때 교점이 5개인 듯 하나 문제가 생겼죠. 이 지점 자체가 서로 다른 실근이어야 되는데 그 지점, 접하는 지점이 1일 때 그리고 여기도 K가 7일 때, 1일 때 같은 X값이니까 5개가 아니라 4개가 되겠죠. 4개. 서로 X값이 지점이 달랐다면 K가 7인 순간에 서로 같은 지점 1,7을 둘 다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가 7일 때 5개인 듯 하나 중복이 되고 있어서 하나 빠지니까 교점이 최대 몇 개? 최대 4개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5개가 되는 K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죠. 15번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해서 AB의 길이 2고요. BC의 길이 이쪽도 2. 그 다음 AD의 길이는 3 이렇게 주고 있을 때 각 3분의 BAD가 3분의 파이 60도 60분법으로 갈게요.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 그러면 우리가 원에 내접해 있으니까 여기는 몇 도? 120도. 그럼 그 옆에 펼쳐져 있는 이 각도 60도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두 직선 AD와 BC 연장선의 교점을 E라고 했을 때 이쪽이 바로 세타가 된다. 이랬을 때 사인 세타 값, 이 각의 사인 세타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문제 박스 문제니까 문제 따라가면서 보면 되겠죠.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CD의 값을 일단 먼저 찾아내랍니다. 그러면 자 이쪽 자 이쪽 삼각형과 또 어느 쪽 BCD라고 했으니까 이쪽 삼각형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CD의 길이 찾으라는 뜻이 되겠죠. 일단 CD 연결하기 위해서는 선분 BD가 양쪽에 서로 동일하게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선분 BD의 제곱을 빨간색 ABD 삼각형과 BCD 삼각형에서 만들어내면 되겠죠. 삼각형 ABD에서 BD의 제곱은 3은 9 플러스 2는 4 마이너스 2배의 3이 코사인 60도 2분의 1 계산 이렇게 한번 해주면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13에서 6을 빼주니까 7 하나 나왔고요. 이번에는 초록색 삼각형으로 갑니다. 삼각형 BCD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쓸 거고 그 중에서 CD를 x라고 했을 때 x의 값을 찾으라는 뜻이 되니까 이대로 들어가주면 CD 3번 그래도 BD의 제곱이 먼저라고요. BD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2는 4 마이너스 2배의 곱 그리고 코사인 여기서 주의할 거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와 같아서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같을 거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x의 값이 바로 서로 BD의 제곱 같으니까 7이 될 거고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 3, 1 뿔마 그래서 x의 값은 얼마?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값박스는 먼저 1이다 라고 찾아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시하고 있는 게 닮음을 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닮음이다. 얘와 얘가 닮음이다. 우리가 닮음을 놓을 때는 항상 그냥 같은 위치로 회전을 시켜서 놓고 보는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쓰기 편하니까 그대로 따라가 주면 EAB입니다. EAB인데 이 B와 A가 뒤집어지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모양 그대로 놓고 여기가 B, 여기가 A, EAB 그리고 여기가 몇 도다? 세타. 그리고 A가 바로 60도 있으니까 여기가 60도 3분의 파이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얘는 삼각형 EAB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또 누구 닮음? ECD를 보라 라고 했으니까 ECD 여기에 있죠. 얘는 그냥 모양 그대로 끌고만 오면 되겠네요. 사이즈만 작게 이대로 여기가 60도 아까 확인했던 거기 때문에 CD 여기는 세타 E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닮음이라는 거 AB의 길이는 얼마다? AB의 길이는 2고요. 우리가 아는 거 모두 써봅시다. 그런데 AE 여기까지 길이를 전체를 하려고 봤더니 자 미지수가 이번에는 이제 두 개가 들어가야겠네요. 이쪽 길이도 모르고 이쪽에 대한 닮음을 쓸 DE의 길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지수 두 개 잡고 들어갈게요. CE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이쪽은 A 그리고 이쪽은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BE의 길이는 BE의 길이 이쪽으로 AE의 길이니까 틀렸죠. 자 AE의 길이는 B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다음 BE의 길이가 A 플러스 2입니다.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A, B, E에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B, 그리고 여기는 A. 서로 각 두 개가 닮아서 닮음이 되고 있죠. 우리는 CD의 길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1, 그래서 닮은 B는 2대 1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관계식 A 대 B 플러스 3은 1대 2가 되고요. 또 하나 B 대 A 플러스 2도 1대 2가 돼야겠죠. 작은 걸 먼저 썼습니다. 그럼 이 A는 B 플러스 3이고요. 또 하나는 이 B는 A 플러스 2가 되니까 문자를 B는으로 여기에서 B는으로 정리해주면 2A 마이너스 3 이쪽에 대입해주면 4A 마이너스 6은 A 플러스 2 3A는 8 A 값은 3분의 8 이 A 값이 어디였죠? CE의 값이었거든요. CE가 3분의 8이니까 ED의 길이는 우리가 미지수 잡은 B에 해당하니까 이쪽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B 값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B는
2 곱하기 3분의 8 마이너스 3 그래서 3분의 16에서 9 빼주니까 3분의 7이 되고요. 그래서 납박스 3분의 7 찾았고요. 닮음은 끝났으니까 지워주고요. B값 3분의 7, B가 3분의 7이라는 것까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CED에서 CED 마지막 조그만 삼각형 이쪽에서 사인 법칙 한 번 더 쓰면 되겠죠. 여기가 3분의 7이었으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 대각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세타의 대변 여기가 우리가 1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CD의 길이가. 그래서 사인 세타 대 사인 60도는 1대 3분의 7이 되고 있으니까 자, 사인 법칙 변형해서 사인 값의 비율이 대변의 길이의 비율과 같다. 분수로 쓰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썼고요. 이 값은 얼마? 2분의 루트 3. 그래서 내항의 곱, 위항의 곱 3분의 7.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세타는 역수 7분의 3 곱해 들어가니까 7이 14분의 3 루트 3.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은 14분의 3 루트 3. 그럼 최종 마무리 PQR을 해서 P와 Q는 더하고 먼저 더해야겠죠? 둘이 더해주면 가 나를 더해주면 되니까 3분의 10 그리고 곱하기 R 다를 곱해주면 되니까 14분의 3 루트 3 들어가면 약분 한 번만 하면 7, 5 그래서 7분의 5 루트 3이 됩니다. 20번 수열 AN에서 첫 항은 1과 2 사이의 값이어야 되고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할 때 7항부터 그럼 역으로 첫 항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찾아가는 거 식을 아예 써놓으면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위에 거 기억식에서는 자 이쪽 식에서는 AN은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버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N 플러스 1이 되겠죠.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대신 항상 나온 AN은 음수여야 되는 조건이 만족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버려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쪽으로 갑니다. AN은 마이너스 2 이항 해주면 AN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조건은 AN은 항상 0 이상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7항부터 그냥 얘는 모든 값이 아니라 그냥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정보죠. 그래서 하나 나오면 멈춰주면 되겠죠. 자, 7항 A7항은 마1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일단 시작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다. 2분의 1 벌써 안 되는 거 맞죠? 왜? AN이 자 여기가 이제 6항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값이 음수여야 되는데 위에 기억 니은 그래서 기억 조건을 타고 갔을 땐 음수가 나와야 되고 니은 조건을 타고 갔을 땐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벌써 하나 버려졌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마일에 2를 더해주면 니은 조건 타고 가면 1 하나 나왔고 양수 맞죠? 그래서 6항으로 가능한 건 A 6항으로 가능한 건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6항은 1이고요. 그럼 다시 한번 5항 가면 또 경우의 수 두 개씩 수용도로 따라가주면 되겠죠. 첫 번째 마이너스 1 2분의 1 곱하면 이번에는 가능하네요. 음수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래쪽 니은 타고 가면 3 양수 얘도 가능합니다. 얘가 가능한 A 5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또 나누어서 갈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얘는 안 되겠죠. 음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를 더해주면 2분의 4, 3 양수 얘는 되네요. 그럼 여기 A4 값으로 4항으로 가능한 값이 2분의 3이 떴으니까 이거 먼저 이제 체크. 이렇게 가겠습니다. 나누어서 가면 위쪽 가면 마이너스 4분의 3 음수 맞게 나왔고요. 2 더해주면 2분의 7 양수 맞게 나왔고 그럼 A 2항 값으로 이렇게 3항이었죠. 3항 값으로 가능한 값.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가주면 위쪽에 얘는 안 되겠죠. 앞항이 여기 이쪽에서 음수가 나올 때는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돼버리니까 이쪽 안 된다는 거 보이죠? 그리고 1을 더해주면 4분의 8 더해주니까 4분의 5 얘는 맞겠죠. 그래서 A 2항 값으로 4분의 5 하나 나왔을 때 첫 항 이제 조건 마무리. 마이너스 8분의 5 조건 맞고요. 2를 더해주면 4분의 8에다 13 맞고요. 그런데
A1의 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되는데 안 되고 얘는 3. 얼마니까 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 이제 버려야겠죠. 이쪽은 다 버려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남아있는 A 상황 2분의 7에서 또 한번 시작해주면 이렇게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고요. 예, 맞죠? 음수니까. 그런데 첫 항에서 안 되겠죠, 얘는. 한번 갈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8분의 7인데 음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8 더하면 4분의 1을 더했으니까요. 근데 얘도 안 되죠. 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범위 아니죠. 자, 그럼 얘 버렸고 다시 한번 3항에서 1을 더하는 걸로 갈게요. 2 더하면 2분의 4 더하니까 11에서 또 갑니다. 첫 항. 마이너스 4분의 11 안 되겠죠. 첫 항의 범위가 1과 2 사이. 그리고 한 번 더 2분의 11은 2분의 11 플러스 2를 할 건데 이미 2를 넘어서 버리고 있으니까 이 값도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두 다 아니고요. 그럼 A5항이 3인 케이스로 다시 한번 가서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다 아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갈라서 들어가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얘는 A4항으로 그냥 나온 거 하나씩 해버릴게요. 이렇게 됐을 때 3항 찾아가면 4분의 3 안 되겠죠. 양수. 그리고 2 더해주면 2분의 4, 2분의 1 양수 맞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한 번 더 3항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조건 맞죠. 그리고 2분의 4에 더해주면 5가 되겠죠. 자, 그럼 둘 다 조건이 맞으니까 이제 여기서 나온 차탕 조사해주면 8분의 1 안 되겠죠. 범위가 아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4분의 7이 되겠죠. 이 마이너스 4분의 1의 현상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1과 2 사이의 값이 나왔습니다. 뭐 여유가 있으면 밑에도 찾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A1은 하나였기 때문에 그만해도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A1은 4분의 7이고 여기에 4분의 7 곱하기 40 곱해주면 70이 되겠죠. 21. 상수 K에 대해서 답을 만족하는 점 A, B가 오직 하나 존재할 때 점 A는 이거 위의 점이다. 그럼 먼저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B는 로그 2의 A 플러스 2 플러스 K 위의 점이고요. 그 다음 점 A를 y는 x에 대칭했다. 얘를 대칭한 점을 A'이라 그러면 B, A가 되겠죠. x와 y 좌표 바꿔주면 되니까 이 점이 이 지수 함수 위의 점이다. 우리가 가에서 나온 로그가 밑이 2였으니까 이 지수의 밑을 2로 바꾸고 시작할게요. y는 2에 2 x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 점 위에 대입을 해준다면 자, 나 조건 대입하겠습니다. a는 2에 2 b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에서 가와 나를 연립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 미지수가 3개인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지수와 로그를 동시에 풀 수는 없으니까 지수 쪽으로 가식을 지수 쪽으로 돌려주면 되니까 b-k는 로그 2의 a 플러스 2가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a 플러스 2는 2의 b-k로 하나가 정리가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데 2만 이쪽으로 정리를 해주면 하나의 a라는 형태로 식이 바뀌죠.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럼 이거와 이게 서로 같다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 낼 수 있겠죠. 2의 2b 곱하기 지수 분리해버리겠습니다. 2의 2k 플러스 2는 2의 b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가 됐고 자 여기에서 누구를 문자로 치환하는 게 맞을까요? 2의 b제곱을 문자로 치환을 해야겠죠. 얘를 t라고 왜? b가 오직 하나의 실근이라는 그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2의 b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얘는 t의 제곱이 될 거니까 2의 2k 곱하기 t의 제곱 자 바로 넘기면서 오면 마이너스 2의 t 그리고 상수끼리 계산해주면 플러스 4 이렇게 될 건데
이거를 만족하는 t값, b가 오직 하나라는 건 t값도 오직 하나 나와야겠죠. t가 오직 하나, 판별식이 0이다로 가주면 되겠죠. 자, 판별식 제곱 마이너스 4ac 16 2의 2k 제곱은 0이 될 거고요. 2의 2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과 2의 2k 제곱,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이쪽을 p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럼 얘는 p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6p 플러스 p분의 1은 0이고요. p를 모두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p 곱해버리겠습니다. p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p의 제곱은 16분의 1, 4분의 1의 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p값은 지수 형태였기 때문에, 자, 얘가 지수 형태였기 때문에 p값은 양수만 가능할 거라서 p값은 4분의 1로 확정이 됩니다. k값 구해주면 2의 2k 제곱이 p였으니까 이게 4분의 1,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k값은 마 1이 나왔습니다. k가 마일일 때 우리가 이쪽 시계에 대입을 해주면 맞아. 자, 이 노란색 박스에 대입을 해주면 k값을, 그러면 t가 나올 거고 t가 바로 2의 b제곱이었으니까 하나 찾아낼 수 있겠죠. 그대로 k값 대입할게요.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t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4는 0이 되고요. 얘는 4분의 1과 같은 거니까 정리 4분의 1로 넣어주고 모두 4를 곱해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t마 4의 제곱은 0. 그렇다면 t값은 오직 하나 4. t가 바로 뭐였죠? t는 2의 b제곱이었어요. 2의 b제곱이 4, 4는 2의 b제곱, 2의 2제곱. 그래서 b값은 2가 하나 나왔고요. b값이 나왔으니까 뭐 이쪽에다 대입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a값 마무리해주면 k 마일 b2. 그래서 a는 2에 b에서 마일을 빼주니까 3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6이 돼서 a와 b값 모두 찾아냈고 a와 b를 곱해주면 6이 12가 되겠죠. 22.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 조건 줬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함수 gx. 자, 상수항이 0이니까 우리가 이런 힌트 놓치지 않고 g 0은 0이다 이렇게 하나 끌어내주면 좋겠죠. 모든 보이는 걸 다 식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양수 a에 대해서 두 함수 fx, gx가 다음을 만족할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2a부터 2a까지 fx를 정적분해라 라고 했어요. 가족권 먼저 들어가주면 우리가 이러한 식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고, 다행히 피적분 함수에만 구간에만 x 미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피적분 함수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죠. 이 식은 우리가 이런 거 쳐다봤을 때 가장 먼저 뭐 하는 게 해야 될 일은 x에 2a를 대입해서 위끝 아래끝 여기도 2a가 된다면 구간이 같은 구간에서 시작과 끝이 같으면 정적분 값이 0이다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 대입, x에 2a 대입하면 2a 절대값 g 2a는 0이 될 거고, a 값은 양수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바로 0이 된다. 그래서 g 2a는 0이다. g에 대한 3차식인데 벌써 인수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가 gx식을 먼저 작성을 해주고 gx는 0, x-2a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르니까 이 정도 최고차는 개수가 1이었으니까 이렇게 식을 잡아주면 될 거고요. 이 gx에 대해서 가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직 나는 우리가 합성의 의미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니까 가 조건을 좌우를 좀 바꿔볼게요. 이 a부터 x까지 a-t ft dt는 x 곱하기 절대값 gx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fx가 연속이다 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fx를 끌어내기 위해선 양변을 미분할 필요가 있겠죠. fx에 대한 정보. 그래서 양변 미분 들어갈 거고요. 자, 이런 형태는 알고 있죠. 구간에 변수 x가 들어있을 땐 이 x가 t 자리에 쏙쏙 들어가는 꼴로 나온다.
개념 정리 안 되는 사람 얼른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a-x fx는 자 그럼 우변도 미분을 할 겁니다. 얘를 뭐 해야 되죠? 미분을 해야지 fx가 나오죠. 그럼 이 fx가 연속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변 x 곱하기 절대값 gx를 미분 가능해야겠죠. 얘가 미분 불가가 생겨버리면 이제 fx가 연속이라는 조건에 모순이 생기니까 얘는 그래서 미분 가능으로 이제 조건이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x 절대값 gx 이 식에서 gx의 식을 알고 있으니까 직접 넣겠습니다. 얘가 지금 미분 가능이다 이 조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니까 gx식 작성해 놓은 거 그대로 넣어주고요. x-2a x 플러스 b 꼴이었죠. 절대값이 있고 개념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절대값이 있고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이 한 개만 뚫는 형태가 돼버리면 뾰족점, 첨점이 만들어지면 미분 불가가 생기기 때문에 자 지금 밖에 있는 얘 안쪽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들어가 준다면 x와 x는 x의 제곱으로 중근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 만들어내는데 얘와 얘가 지금 다른 게 문제가 됐어요. 각각 서로 이렇게 하나의 근의 형태로 2a와 마이너스 b가 서로 다른 형태면 뚫어버리는 미분 불가가 생기기 때문에 자 얘가 식을 조정해서 x-2a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gx식을 다시 한번 다 얻어냈어요. gx는 3차식인데 x 그리고 x-2의 제곱꼴 여기까지가 이제 가해서 해석한 겁니다. 이쪽에서 정리하려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 연결해서 해주면 a-x fx가 뭐 식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얘는 이쪽 식을 미분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개해서 미분할지 한번 생각은 해야겠는데 자 우변식이 미분한 게 필요하죠. x 곱하기 절대값 gx의 미분 형태가 필요한데 g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요. 2a가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중근 형태 여기 이런 상태에서 여기 x를 곱한 다음에 미분을 할 건데 자 그럼 절대값 아니 g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되는 지점이 바로 0을 구간으로 해서 쪼개지는 거 맞죠? 0보다 작을 때는 이쪽에서 0보다 작을 때 gx 음수고요. 0보다 큰 쪽에서는 모두 gx가 0 이상의 양수값을 가지니까 두 개로 구분해서 자 그래서 얘를 먼저 쓸 수는 없고 우리가 식으로 정리할 때 인테그랄을 다시 쓰겠습니다. 아직은 갖다 버릴 수가 없는 상태라 ft dt는 지금 현재 x 절대값 gx였는데 이 안쪽에 있는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x는 0에서 부호가 바뀌고 있어서 두 가지 형태로 식을 나누어서 이제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식이 어떻게 된다?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식 벗겨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겠죠. 그리고 gx식도 같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x-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x가 0 이상에서는 양수 파트니까 그냥 그대로 그래서 x의 제곱 x-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하기가 불편하니까 위에 걸 기억, 아래 걸 니은이라 그러면 기억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중근이죠. 중근이거든요. 0하고 근이 2a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대칭성을 딱 가지고 있는데 이 대칭되는 지점이 a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럼 이럴 때 프라임 우리가 이제 프라임이 필요한 상태인데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미분했을 때의 근이 되니까 0과 a와 2a가 근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니은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졌으니까 0과 2a 그리고 이렇게 w자 그렇다면 여기도 a에 대해서 대칭 이럴 때도 프라임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프라임을 이제 빨리 하려고 선생님이 이거 이제 생각을 쓰긴 하는 건데 주의할 게 있죠. 얘를 미분했을 때 3차가 가는 거니까 지금 현재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x의 4제곱이었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개수에 4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죠. 그것만 좀 주의해주고 그럼 바로 미분하도록 할게요. 이제 얘를 미분해주면 a-t x로 나와야죠. x
fx는 자 위에 거 기억 형태 미분하면 마이너스 4 그리고 이쪽에서 근이 x와 x-a x-2a가 되고요. 니은도 마찬가지죠. 부호만 다르다는 거.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쪽에서는 플러스로 나오면 되겠죠. 근이 되는 위치는 서로 동일하니까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총 fx에 대한 식의 형태가 필요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fx 앞에 a-x가 지금 하나 곱해져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걔를 제거한 상태에서 fx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fx는 나눌 건데 이해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전부 나눌 수는 있는데 이쪽에서 위에 거 약분할 때는 마이너스가 튀어나간 상태가 되니까 이번에 부호가 바뀌겠죠. 4x x-2a 자 나눌 때 조금 주의하세요. x가 0보다 작을 때 하지만 밑에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얘가 x-a와 동일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x-2a x가 0 이상일 때 자 이제 드디어 fx에 대한 그래프 다 나왔습니다. 0과 2a라는 두 개의 근을 갖고 있고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fx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fx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2a가 양수인 건 확실하니까 2a 그래서 0보다 작은 데서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는 0보다 큰 쪽 이상에서는 위볼 이렇게 될 거고 대칭축이 여기가 a다라는 것도 바로 찾아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fx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가해서 할 일은 다 했고요. 나 조건 들어가겠습니다. 조건에서 합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이다. 그럼 우리가 합성은 항상 순서대로 는 0이 되는 거에서 누구를 fx를 t라고 취현하면 된다 그랬죠? fx는 t 그렇다면 GT는 0이 되는 실근이 토탈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GT가 0이 되는 거 이쪽에서 먼저 찾아볼게요. 여기 GX 그래프 있으니까 0이 되는 걸 확실히 알고 있죠. 어디와 어디다? 0과 2A 그래서 T는 0과 T는 2A에서 GT가 0이 되고 있고 자 그렇다면 0이라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쪽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fx는 다시 fx는 0이 되는 것과 fx는 2a가 되는 이 교점 실근의 개수가 4개로 해석을 해준다면 자 0은 이미 여기서 보입니다. 뭐뭐 있죠? 0과 2에서 실근 2개 근데 개수에 집중하면 되고 자 그럼 이쪽에서 2개가 나왔으면 이쪽에서도 마저 2개가 나와야지 토탈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오는데 자 지금 그래프 상태에서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2개 나온 지점은 딱 하나 어디? 극대 지점 여기밖에 없죠.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2a가 나온다면 토탈 하나 둘 셋 4개의 실근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여기서 얻어내는 건 f에 a를 넣어주면 2a가 함수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fa가 2a가 나온다.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2a가 된다. 그럼 a라는 건 양수니까 아래쪽씩 이쪽에 타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fa 여기에 넣어주겠습니다. fa는 마이너스 4a, a에서 마이너스 2a 그러면 마이너스 a 이게 바로 2a가 돼야 되고 4a의 제곱은 2a, a의 제곱은 2분의 1을 나눠버린 형태로 갈 거니까 a가 2분의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a 값은 얼마? 2분의 1. a 값까지 모두 찾았고요. 그럼 최종 마무리할 때 항상 식 다시 한번 써주면 a 값이 여기에 나왔으니까 자 이쪽 식은 뭐가 된다? 4x,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a에 2분의 1 넣고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쪽 식은 마이너스 4x, x 마이너스 1이 되고 있죠. x가 0 이상일 때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정적분 마이너스 2a 들어가주면 마 1이 될 거고 인테그랄 마 1부터 1까지 fx dx가 될 건데 이 fx dx가 또 0에서 식이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로 마 1부터 1까지
자, 0보다 작은 쪽 마일부터 0까지는 위에 기억식을 타고 가겠죠. 그래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4x를 정적분 해줄 거고 플러스 0부터 1까지는 아래식 니은을 정적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4x dx 이렇게. 자, 계산 값은 마무리는 여러분이 직접 해주시고요. 이 값을 모두 계산해주면 답은 4가 됩니다. 28.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을 다음 규칙처럼 정한다. a1은 원점입니다. a1은 0,0에서 시작.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a2n이거든요. 짝수항에 대한 끝항 형태를 알아야지 a1과 원점과 a2n 사이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a2n이니까 모든 짝수항에 대한 규칙에서 우리가 찾아내면 되니까 실제로 대입하면서 갈게요. n이 1을 대입해주면 a2가 나오죠. 이럴 때는 n이 짝수면 누구를 y의 좌표만 a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 x의 좌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0,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n이 3입니다. 홀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x 좌표만 a만큼 평행 이동해 주라고 했으니까 a3은 a, 자, 대신 y 좌표가 a 플러스 1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계속 n은 4일 때 a 4라는 건 y의 좌표. 그럼 이 값에서 하나 더, 이 값에서 y 값 a 플러스 1이 하나 더 생기니까 2배의 a 플러스 1. n이 5일 때 a 5가 나오고요. x의 좌표, n이 홀수니까 x의 좌표가 a에 a를 더 플러스 해주니까 2a가 되고 있고요. y의 좌표는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더 쓰고 결론 내려주면 n은 6일 때 a6이라는 좌표는 짝수니까 얘만 a 플러스 1이 하나 더 생기겠죠? 2a, 3배의 a 플러스 1.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짝수항들만 가지고 자 2, 4, 6 이런 짝수들만 가지고 그래야지 a, en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규칙을 찾아줘야겠죠. 자, 그럼 이 n이니까 n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2는 2 곱하기 1이고요. 4는 2 곱하기 2고요.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럴 때 x의 좌표 여기 a가 하나씩 늘어는 가는데 여기는 a가 0이라는 건 0 곱하기 a가 됐다는 뜻이죠. 0 곱하기 a. 그리고 여기 얘는 1 곱하기 a 그리고 얘는 2 곱하기 a입니다. 이 n값에 관계 지어서 규칙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a의 ens x좌표는 n값이 n값보다 자, 이 값보다 1 작은 값을 a에 곱해주면 되죠. 1 작은 값 2 곱하기 a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n-1 곱하기 a가 될 거고요. y의 좌표 같은 방법으로 얘는 a 플러스 1이 몇 번 곱해졌는지가 특징인데 1, 2에서 n값 1 곱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n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2n에 대한 좌표를 얻었으니까 a1이 0,0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들어가주면 루트 x값을 그냥 이쪽에서 제곱 들어가주면 되겠죠. 각각 제곱해주면 n에 관한 식으로 쓰기 위해서 a제곱 n-1의 제곱 자, n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a 플러스 1의 제곱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를 n으로 나눈 거의 극한을 무한대로 보내라 라고 했으니까 n으로 나누고 n을 무한대 처리할 겁니다. 차수가 1차분의 1차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 차이 개수로 갈 거고 자, 얘는 1차 1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얘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인데 최고 차이 개수는 a의 제곱이죠. 루트 a의 제곱 하나 있고 자, 여기 뒤에서 주의할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제곱 최고 차이 개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죠. 이 값이 바로 얼마면 된다? 2분의 루트 34 쟤는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루트 4분의 34 그래서
루트 2분의 17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값이 루트 2분의 17이 되면 되니까 이쪽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죠. 양변 제곱해버리고요.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2분의 17. 2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분의 15는 0. 2만 곱해주면 4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5는 0이 되고요. 2a 5, 3 이렇게 약분되면 되나요? 는 뿔막 이렇게 처리해주면 개수가 맞아 떨어지니까 양수 a의 값이니까 이쪽에서 나올 거라서 a의 값은 2분의 3이 되겠죠. 29 실수 t에 대해서 y는 tx-2 기울기가 t짜리 y절편이 마2짜리 1차 함수가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불연속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그 지점들을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am까지 라고 할 때 m과 am의 값을 곱해라 라고 했습니다. fx는 등비수열의 극한에 해당하는 형태인데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할 건 이 지수 파트가 n이 아니라 n제곱이 아니라 2n제곱이죠. 짝수 형태 그리고 이제 위에는 홀수 이렇게 돼 있으면 지수의 짝수 형태가 있으면 우리가 원래는 등비수열의 공비의 범위 지금 현재 공비를 x의 제곱이라고 이제 봐도 되는데 이 공비의 형태를 범위를 나눌 때 지수의 짝수가 있으면 원래는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1보다 작다 하나 x가 1이다 하나 이런 형태로 가죠. 근데 하나 추가해야 될 거 x는 마1이라도 제곱을 하다 보면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1과 같은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절대값 x가 뭐 할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주면 되겠죠. fx식 빨리 처리하도록 우리가 범위를 여기에 수직선에 나눠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마1, 1 이렇게 될 건데 자 이쪽 x가 마1보다 작다,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준다면 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럴 때 여기에서 자 근데 지수는 서로 동일하지 않았으니까 분리는 한번 해줘야겠죠. 자, 그럼 fx식 이쪽에 다시 한번 써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덧셈으로 돼 있는 거 분리해주면 2x 곱하기 2의 x의 2n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 무한대고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개수의 비에 수렴할 거라서 이쪽에서는 fx의 식이 뭐가 된다? 2x 이쪽도 2x가 되겠죠. 마1일 때 자 x가 마1일 때씩 들어가고 x가 1일 때씩 한번 또 따로 들어가야겠죠. x의 마1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x의 마1에서 이 n제곱 들어가면 x의 제곱을 먼저 해버리면 x의 제곱은 얼마? 1이죠. 그래서 1의 n제곱 1이고요. 그래서 1 플러스 1분의 마2 그리고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최종 2분의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럴 때 fx의 식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fx의 식들입니다. 1일 때는 1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1이라서 2분의 1입니다. 자 이럴 때는 fx식이 2분의 1 그럼 이제 가운데만 조사해주면 되겠죠.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겠죠. 0, 0 그래서 남은 건 1분의 마1 그래서 이럴 때는 fx가 마1이 됩니다. 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선 이제 분할이 되어 있는 이러한 fx의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fx 그래프 그려주고요. 마1 1 그리고 뭐 이런 이 정도 마1 1. 자 그럼 먼저 마1보다 작을 때는 2x거든요. 그럼 2x에서 마1일 때 마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기울기가 2짜리니까 뭐 이 정도 기울기 유지하면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엔
x가 마1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여기가 마2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은 여기에 있겠죠. 간격도 웬만하면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마1과 1 사이에서는 마1이라는 가로선입니다. 마1. 상수함수가 이렇게 뜰 거고요. 그리고 1에서는 2분의 1 여기가 되겠죠. 2분의 1. 그리고 1보다 크면 다시 한번 기울기가 2짜리니까 1일 때 2. 그래서 사실은 저기 이쪽에 있는 이쪽 파트의 그래프와 서로 기울기가 같도록 연결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해주고, 자, 여기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그려낸 게 바로 fx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점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얘를 조금 바꾸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교점을 생각을 할 겁니다. y는 tx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y는 tx-2라는 건 항상 지나는 점. y는 tx-2 항상 지나는 점은 이 점을 항상 지나는 정점을 유지하겠죠. 그럼 t값이 굉장히 작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교점이 몇 개가 생긴가요? 자, 이제 색깔을 조금 구분을 해서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색깔을 좀 진하게. 빨간색으로 들어간 게 fx가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이 상태에서 자, 빨간색이 fx예요. 얘가 fx.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그래프 들어가주면 자, 이렇게 교점 몇 개가 나온다? 한 개 나오기 시작했죠? 한 개. 계속 그럼 한 개이다가 언제 바뀔까요? 어느 점인지 보이나요? 이 점 지날 때 이제 바뀌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럴 때 불연속의 값을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고 했으니까 마1, 마2를 지날 때 마1, 마2를 지나는 순간 불연속이 한번 생기겠죠. 왜 불연속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통과해버리면 교점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살짝 뭐 이렇게 통과해버리면 이 지점이 빵꾸 형태였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교점이 0이 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불연속이 되는 첫 번째 A1의 값은 마1, 마2를 지날 때 누가 y는 tx-2가 마1, 마2를 지날 때 그 t값이 되겠죠. 그럼 먼저 하나 대입해서 찾아주면 마1, 마2는 마1이고요. t는 얼마일 때? 마1일 때 불연속이 하나 생겼습니다. A1 찾았고요. 관찰 언제? 자, 지금 0개였어요. 자, 여기는 1개였다가 여긴 0개였다가 다시 한번 또 언제 변화가 생긴다? 여기 마1, 마이너스 2분의 3 있죠.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교점이 1개가 생기거든요. 자, 이럴 때 1개. 그럼 다시 한번 A2라는 불연속 지점이 나오겠죠? 교점이 다시 0개였다 1개로 바뀌었으니까 그럴 때 지나는 점은 몇 몇이라고요? 마1,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날 때 다시 한번 대입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t는 2분의 1이고요.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자, 두 번째 A2 찾았습니다. A1, A2 그럼 살짝 공간 좀 확보하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개 찾았고요. 그 다음 또 움직이면서 찾아주면 그 다음엔 다시 또 0개가 되겠죠? 살짝 내려와 주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다시 한번 1개였다가 다시 0개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도 이번에는 이 점을 지날 때도 0개죠. 그럼 이 점을 지나는 것보다 살짝 커진다면 걔보다 크다면 이제 다시 한번 불연속이 만들어질 거니까
A3가 나오겠죠. 언제? 몇 컴마 몇을 지날 때 마 1, 마 2를 지나는 순간 다음에 다시 한번 불연속이 또 생기겠죠. 계속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살짝 커지면은 다시 교점이 한 개로 돌아설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 또 다시 한번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마 2가 되고요. t 값은 얼마일 때? 0일 때. 그래서 세 번째 A3가 나왔습니다. 계속 움직여주면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가면 계속 이제 한 개가 됐어요. 얘는 방금 이미 A3에서 찾았으니까 다시 찾으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오른쪽을 좀 4분면과 1사분면을 봐야겠죠. 뭐 하는 상황 생길 때,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전히 한 개가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이것보다 살짝 커진다면, 자, 이것보다 이렇게 살짝 커진다면 여기와 여기 이제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계가 되는 지점은 몇 컴마 몇을 지날 때 A4가 나올 거고요. 몇 컴마 몇을 지날 때 1, 마 1을 지날 때. 자, 이 점 있죠. 이 점을 지나는 거 살짝 지나가 버리면 다시 교점이 이제 두 개로 바뀌니까 불연속 지점이 되겠죠. 자, 마 1, 마 1 넣어주고요. t 마이너스 2는 마 1, t는 얼마일 때? 1일 때. 얘가 A4가 되겠죠. 움직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언제 또 바뀔까요? 세 개로 바뀌는 거 이 점 있죠. 이 점 지날 때. 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버린다면 하나, 그리고 이쪽에 빨간색이 원래 있었죠. 이쪽에. 그래서 둘, 그리고 이쪽에 셋. 그래서 몇 컴마 몇을 지날 때 또 특징적인 좌표 1,2분의 1을 지날 때. 그럼 또 대입해주고요. t 마이너스 2는 2분의 1, t는 2분의 5일 때, 그래서 얘가 A5가 되겠죠. 사이에서 하나 빠진 게 보이는데요. 자, 이쪽은 이제 조금 지워주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A4였죠. 이렇게 한 개가 딱 된 상태였죠. 그럼 거기에서 살짝 커지긴 커지는데 여기가 2분의 5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교점이 바뀌었는데 이 그래프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짜리였죠? 2짜리였죠. 그럼 얘랑 평행한 순간일 때, 자, 얘랑 평행한 순간일 때 교점이 다시 몇 개가 될까요? 한 순간일 때 우리가 0개였다가 1개였다가 다시 한번 평행해버리면 이쪽이 3개, 그리고 t가 1일 때가 이쪽이 바로 얼마? 교점이 1개였거든요. 이 사이에 다시 한번 여기 기울기가 평행한 상태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자, fx와 이렇게 평행한 상태로 갔을 때 1개에서 살짝 커지면 2개로 가겠죠. t가 1과 2분의 5 그 사이에서 t가 2가 되는 순간에 다시 한번 평행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평행하면서 교점이 1개로 다시 한번 바뀝니다. 그래서 주의할 건 얘가 A5가 되고요. 얘는 A6이 됩니다. 이 사이에 평행한 거 하나 좀 주의해야겠죠. 마지막 이쪽을 이제 모두 다 지워주고, 자, 이렇게 지우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3개였다가 지금 현재 3개인 상태가 이 점 지나고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3점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 둘, 자, 이쪽에서 이제 만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3개였다가 그럼 이제 조금 더 커지면 어느 점을 지날 때 1,2를 지나는 이 순간이 돼버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점이 다시 한번 이렇게 통과한다면 교점이 이쪽에 하나밖에 없는 거 맞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 찾아줄 거 A7이 될 거고 어느 점을 지날 때 1,2를 지나는 순간, 그래서 t-2는 2고요. t는 4일 때 마지막 t값 4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없겠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한계를, 이쪽에서 생기는 한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가는 형태가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쭉 다 나열했을 때 얘는 M7, 얘가 마지막이, 그래서 M은 7이 되고요. A7 값은 그럴 때 T값은 4였으니까 M7 값은 4가, A7 값은
4가 되니까 둘을 마무리 곱해주면 4, 7에 28이 되겠죠.